피해는 농작물뿐 아닌데요. 산 밑에 있는 산소를 파헤쳐 놔 봉분이 전부 무너져 내린 상태입니다. 멧돼지의 번식기인 11월부터 1월은 더 극성을 부리며 민가 근처로 내려와 피해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마을로 지금 내려올까 봐 걱정이에요, 지금. 안 그래도 요 밑에 밭에까지 와서 다 해놨더라고. 바로 여기 밑에 밭에. 여기도 그렇고 밑에 산소도 그렇고 저쪽 산소도 그렇고 뭐 멀쩡한 산소가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산소나 마을 뒷밭, 텃밭 같은데 지금 다 파헤쳐 놓으니까 그 이제 잠정적으로 겨울 되면 먹을 게 없으면 이제 마을로 이제 동네로 내려올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죠.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막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세 분인가 다쳤으니까 안동시에서도 그게 한 70번 정도 꼬매셨던 것 같은데 올해 이분 한 분은 아침에 산책하시다가 한참 동안 입원했다가 퇴원하신 분이 계세요. 당내 난리 났었죠. 퇴치를 위해 안성시 유해동물 포획단 단원들이 모였습니다. 목을 한 명 여기 쓰고 9부나 8부로 감아 돌아. 그러면 이쪽에서도 돼지 많이 일어나거든요. 나는 이쪽으로 돌아서 이 줄기 여기에 돼지 많이 붙는다고. 산 왼쪽과 오른쪽에 두 팀을 배치. 양쪽에서 멧돼지를 몰고 내려오고 도주로를 다른 포수가 지키는 형태로 포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산이 이제 악산이라서 거기를 다 타야 되니까 그걸 개들이 수색을 할 거지만 사람도 뒤를 따라가 줘야 되니까 그게 이제 좀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본격적으로 멧돼지 포획 준비를 하는 작업자들. 산에 오르기 전에 챙겨야 할 것들이 많은데요. 총기를 안전하게 점검하고 장전해 놓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다음은 멧돼지를 찾고 준비해줄 사냥개들에게 채울 GPS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수영이 안 보이다 보니까 개가 어느 위치에 있고 몇 미터 나가 있고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항상 이 GPS를 채워야 돼요. 포획 단원들도 상호 간의 위치 확인이 가능할 수 있게 GPS를 부착합니다. 경력이 워낙 화려한 놈이라 제가 데리고 와서는 한 150마리 잡았고 전 견주가 뭐 한 6, 700마리 정도 잡았다 그래서 표 한 7, 800마리 정도 잡은 게요. 뭐 경력은 진짜 화려한 게니까. 포획 시 사냥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멧돼지는 야행성 동물로 낮엔 수면 중이라 육안으로 찾는 건 쉽지 않아 사냥개들이 먼저 발견하고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11m, 5m 이렇게 거리 표시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위치를 찍으려면 이제 위성으로 지금 저희가 있는 이 위성지거든요. 저희가 나와 있는 위치를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총은 오발 사고 방지를 위해 실탄이 발사되지 않도록 꼭 안전장치를 한 후 산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거 돼지가 있잖아. 최근에 그런 거 최근에. 하루 이틀 된 바 먹이질은 많이 팠네 이쪽에. 일단 뭐 큰 돼지 하진 않고 여기 있는 먹이질은 똘돼지 같은데 꽁꽁이 한번 털어볼게요. 잘도 서보세요. 먼저 사냥개들이 출발하면 포획단은 멧돼지의 흔적을 찾는 탐색을 시작합니다. 이게 돼지말이라고요? 네, 오케이. 이 정도면 한 300근 넘죠? 180kg 이상. 180kg. 발자국을 보니 근처에 멧돼지가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같은 시각 반대편 단원들도 멧돼지의 흔적을 찾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평소 다니던 길로만 다니는 멧돼지의 습성상 포획을 하기 위해선 지나가는 흔적을 찾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돼지가 이제 며칠이나 됐나 새 발인지 묵은 발인지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따라가려면은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이때 뭔가를 유심히 봅니다. 사무엘 국장님 그쪽으로 300m 개가 뭐 하나 달고 나갔는데 확인 좀 해보세요.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뭘 좀 달고 나가긴 나는 것 같은데 고라니인지 돼지인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거리가 머니까는 개 짖는 소리가 안 들려요. 전남기도 또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등산로도 아닌 험한 산길을 헤치며 걷는 일이 일상입니다. 쉽진 않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 소나무죠? 네. 지금 이빨로 긁어놓은 거예요. 긁어놓은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자, 송진으로 몸에 붙은 찐득이나 상처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목욕하고 비비고 이빨에다가 긁어서 송진으로다가 이제 치료로 자가 치료를 하는 거죠. 멧돼지가요? 얼마 안 된 흔적을 보니 근처에 있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뭐라도 찾은 걸까요? 사냥개들이 급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행동이 좀 이상해졌어요. 좀 부잡스러워. 개 짖죠? 아, 고라니예요? 예. 아, 고라니는 그냥 놔주시네요? 예, 저거는 사냥 방해가 돼요. 왜냐면 수색하다가 고라니 발견하면은 돼지 포획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주간에는 산에 왔을 때는 저기 고라니를 못 따라가기도 많이. 한번 야생 짐승에 한번 꽂히면은 막 지금 보다시피 400m, 370m 이렇게 좀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 500m까지 내려갔죠. 또 500m에서 또 들어올 시간을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허탕치 않은 일도 다반사라고 하네요. 다시 수색을 시작하는 단원들. 저기 또 모여있는 거 보여? 아니요, 먹이질하고 새발은 없습니다. 아니 그쪽은 없고 그냥 왼쪽으로 감아더라. 왼쪽으로만 쭉. 왼쪽으로만. 내가 오른쪽 감아둬서 그쪽으로 갈 테니까. 양쪽 팀원들이 긴밀하게 무전을 하며 멧돼지 수색에 총력을 다합니다. 넓은 산속에서 멧돼지 잡는 게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니라네요. 그런데 벌써 오후 5시. 아무래도 곧 해가 질 것 같습니다. 온종일 산을 헤맸지만 야속하게도 멧돼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돼지가 더 이상 없는 걸로 지금 되고 파악이 되고 야간에 또 야간조로 또 투입을 해서 또 야간에도 우리 포획 활동을 할 거고. 아쉽지만 오늘 작업은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생했어. 알았어. 고생했어. 멧돼지 포획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지친 사냥개들을 살피는 일입니다. 이제 산에 갔다 오면 이제 가기 전에는 갔다 와서 어디 컨디션도 봐야 되고 어디 이제 뭐 또 다친 데 없나 또 확인도 해주고 좀 잘 보살펴 줘야 돼요. 이곳엔 모두 5마리의 사냥개들이 있는데요. 수색의 선두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개부터 보조하는 개까지 각각의 능력치에 맞게 훈련시키고 건강하게 돌보는 일은 멧돼지 포획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보통 뭐 좀 썰개다 하면 500에서 한 1000만 원 사이. 그리고 뭐 뒷개다 뭐 이제 이 리더개 말고 뒤에 이제 보조하는 견들은 뭐 최하 100에서 300 사이. 그 좀 이름 있는 개들은 좀 비싸죠. 그런데 덩치 큰 멧돼지와 사토를 하다 보니 다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하네요. 눈 위에 여기 한 찢어져가지고 이렇게 피가 많이 흘러가지고 한 4발이니까 꼬맸는데 이거 잘못하면 실명을 빼었어요. 실명. 포획 활동을 하면서 겪는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이렇게 개들이 다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다치지 말아야 되니까 항상 산에 올라가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냥 못 잡아도 되니까 놓쳐도 되니까 다치지만 말아라. 다치지만 말아라. 다치다가 제일 속상하죠. 힘들고 지치는 일이 많지만 다시 산에 오르는 이유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누군가는 꼭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점점 밤이 깊어갑니다. 야행성 동물인 멧돼지는 밤의 움직임이 활발해
야간 포획이 효과적일 때도 많다고 하네요. 1팀은 저쪽 서쪽으로 가시고 우리 2팀은 동쪽으로 할 테니까 그렇게 오늘 저녁에 화이팅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반대로 하시죠. 네, 다녀오겠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야간 포획은 주간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운전하는 사람, 동물을 찾는 사람, 포수 이렇게 3인 1조로 짝을 이뤄 작업이 진행되고 사냥개를 이용하던 주간과는 달리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동물들의 움직임을 탐색해 포획합니다. 운전도 힘들겠지만 이제 찾는 게 제일 힘들죠. 그 열화상 카메라로 계속 이제 그 돼지가 있는 걸 찾아야 되니까. 눈도 피곤하고 네. 또 낮에 또 일하고서 또 저녁에 또 이거 하려니까 몸도 피곤하고. 야간 탐색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사장님 시동 거 돼지다. 두 마리 돼지. 네, 시동 거자. 시동 거자. 형 총알 바꿀게. 총알 바꿀게라고. 100m. 처음에 3m 할게요. 3m가 되니까 여기서 100m 정도 걸립니다. 조용히 내려, 조용히. 문을 광소리가 나면 돼지는 무조건 도망갈 거니까 아주 조용히 내려도 문 소리가 나면 도망갈 거예요. 소리에 민감해 걷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자리를 잡은 후 다시 한번 열화상 카메라로 위치를 확인하는 대원들. 이제 돼지 아니면 고라니 같은데? 고라니. 좀 뭔데 저거 같은데? 들어가서 따야 될 것 같은데? 엉덩이 뭐냐 엉덩이? 주변이 어두워 제대로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단번에 포획에 성공했습니다. 고라니는 개체수가 멧돼지보다 훨씬 많아 농가 피해가 더 많을 뿐 아니라 달리는 차에 뛰어들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죽은 거예요? 11월에서 1월은 고라니의 번식기로 이 시기에 포획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번식기에 먹이 활동이 특히 더 활발해 피해가 크기 때문이라네요. 살게 농작물 피해가 많아요. 1년 내내 저 농작물을 해치니까 봄부터 가을까지. 그 이제 저렇게 담으시는 거예요? 네, 비닐에 싸서 그래서 이제 냉동 창고로 들어가서 한 번에 이제 렌더링 처리를 하죠 저거. 운전도 쉽지 않은데요. 동물이 눈치 못 채게 전조등을 끄고 사이드 미러까지 접고 산길을 운전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고라니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관찰만 할 뿐 포획을 하지 않습니다. 민가 100m 이내는 총을 못 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총을 쏘면 또 놀래서 주민들이 놀래서 민원이 들어가면 또 이제 전화가 오게끔 돼 있어서 그럼 보이기 사실상 좀 힘든 거네요. 예, 힘듭니다. 진짜 100m 이내. 또 뭔가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고라니 있어요. 저 비닐하우스 뒤에. 이렇게 뭐 바로 쓸 거예요. 네, 죽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엎어졌지? 보통 3초 이내에 방아쇠를 당기지 않으면 도망가기 때문에 포획 시 속도가 중요하다고 하네요. 이 정도면은 이게 순놈. 여기 엄지가 이빨 나와 있잖아요. 고라니는 비닐봉지에 넣어 차에 싣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야간 포획에서도 멧돼지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다녔는데 지금 우리가 쓸만한 데는 다 갔는데 지금 그 발견을 못해서 일단 고라니로 만족을 하고 내일 이제 개를 한 풀어서 내일 낮에 한 포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멧돼지 피해 신고가 들어와 급하게 현장을 찾았습니다. 있어요. 뭐 한두 마리 같으면은 뭐 들이치겠는데 야들은 워낙 뭐 좋아하면 이 무대 떼가리잖아. 아, 여러 마리 지금 들어와 있어요. 지금 여러 마리예요. 예. 그게 밤에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무섭죠. 남자라도 남 놓고 나가지 못하고 브라시까지 붙이면 아주 남자들이 그래서 오늘 요 꼼꼼하게 해서 여기 오늘 잡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잡지 않는 이상은 해볼 도리가 없잖아요. 인가로만 안 내려오면 괜찮은데 인가까지 내려오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뭐 먹을 게 없으면 땅 이거 뭐 이런 데 사방 다 제쳐놓으면은 그래서 이제 그냥 불안한 거죠 사실. 피해 민가 근처 야산의 수색이 결정됐습니다. 다시 산에 오르기 시작하는 유해동물 포획 단원들. 요즘은 산밑뿐 아니라 농가에도 출몰이 잦은데요. 이럴 경우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번엔 꼭 포획에 성공해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사냥개들이 먼저 탐색을 시작합니다. 훈련이 잘 돼 있어 근처에 멧돼지가 있기만 하면 거의 찾아내기 때문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여기 다 이게 먹이질한 거예요 이게. 이게 쭉쭉 끌고 끄는 게 이게 다 먹이질한 흔적이라고. 개들 움직임이 지금 굉장히 활발해요. 아, 이렇게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면 뭐가 그렇죠. 있잖아요. 돼지 냄새가 진하게 나니까. 아무래도 멧돼지가 근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냥개가 있는 곳으로 서서히 이동하는 포수의 움직임 속에 긴장이 묻어납니다. 목수는 사람들 바짝 긴장하고 있어요. 화들 때가 목수는 대뿐이 없어. 이때 사냥개의 짖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멧돼지를 발견한 것 같은데요. 긴장된 모습으로 주변을 살핍니다. 빠르게 총을 쏜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과연 잡혔을까요? 지금 상황도 돼지는 보였는데 뒤에 개가 발짝 붙었으니까 뭘 돌아서 쓰려고 쐈는데 미리 꺾어서 뭐 보이지도 않고 이거는 그래서 기다리면 아마 돼지가 돌다가 다시 수색을 시작합니다. 이게 돼지 피 묻은 건데. 좀 전에 쏜 총에 맞은 것 같습니다. 멧돼지가 어디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이동해야 합니다. 저기 한 마리 올라오네. 조심하세요. 숨가빴던 추격 끝에 포획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포수가 다시 바빠지는 것을 보니 아무래도 한 마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멧돼지는 무리를 지어 다니는 습성이 있어 여러 마리가 한 번에 발견될 때가 많습니다. 그쪽 공도사님 그쪽으로 개들이 다 그쪽으로 다 갔는데. 아직 안 보이는데 개는? 거기서 지금 끝까지 갔다 돌아서 지금 오는 중인데 개가. 잘 보죠. 또 다른 멧돼지를 사냥개가 몰고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잡았다. 사냥개를 피해 밑으로 내려오던 멧돼지는 길목을 지키고 있던 다른 포수가 처리합니다. 생각보다 작은 크기의 멧돼지지만 꼭 포획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햇돼지. 햇돼지가 뭐예요? 그러니까 올해 새끼 난 거, 봄에. 봄에 새끼 난 거, 이게 이제 내년에는 또 새끼 들어요. 그래서 번식력이 돼지는 엄청 빨라. 긴박했던 상황이 무사히 종료됐습니다. 저 총에서 총 다 빼시고 하산하세요. 예, 오늘 날이 워낙 더워서 돼지는 한 5마리 있었는데 이 밭이 너무 또 개들이 지쳐가지고서 더 이상 못 자라보세요. 3마리 잡았으니까 그걸로 만족하고요. 잡은 멧돼지를 산 아래로 옮기는 것 역시 포획 단원들의 일입니다. 포획한 멧돼지는 한 가지 작업을 더 해야 합니다.
시청에서 부여된 고유 식별 번호를 돼지에 올리고 사진을 찍어 지자체 담당자에게 전송합니다. 피가 이제 굳어서 선지가 돼버리면 마지막으로 요즘 유행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검사를 위해 혈액을 채취해 담당 부서로 보내는 것까지 완료돼야 비로소 모든 작업이 끝이 납니다. 만약에 이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나오면 여기서 그 일대 올 그 가서 다시 이게 소독을 하고 그 일대 이제 축사 이게 돈사가 있다든지 이러면은 전부 폐쇄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혈액 채취가 끝난 후 밀봉해 지정된 장소에 두면 관할시 처리반 담당자가 나와 냉동 창고로 옮기고 일정량이 모이면 동물성 사료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또 포획을 다행히 많이 이제 3마리 정도 했으니까 그걸로 이제 우리가 이제 민원 해결을 했다고 그냥 자부심을 가지고 흥지를 가지고 그냥 봉사하는 걸로 그냥 그걸로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거죠.